실록 8권 문정 1년 7월 27일 개해 두 번째 기사 1451년 영경태 2년 졸한 좌참찬 정갑선의 묘를 만들 정부를 보내주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졸한 좌참찬 정갑선은 어느 날 장사하는가 전례를 상고하여 묘를 만드는 정부를 보내주어라 하니 도승지 이계전이 아뢰기를 우찬성 정군이 신에게 말하기를 구례로는 오직 일품 이상이라야 나라에서 장사를 돌보는 것이나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더하는 것이 옛도리이다. 정갑선은 한평생에 한 번도 편지로 남에게 청을 한 일이 없고 살림이 어려운 것을 거의 마음쓰지 않았으므로 이제 상사를 치르기에 힘이 모자라니 참으로 애처롭다. 정갑손 같은 사람은 비록 한마의 공로는 없으나 세상에서 모두들 어진 세상이라 일컬으니 모름지기 은수를 더해야 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예전 공민왕조의 이강이 추밀로서 졸하니 예로서 시호를 내릴 수 없으나 특별히 문경이란 시호를 내리고서 문경이란 칭호는 오직 이강이 좋게 받을만 하다고 말하였다. 또 조관의 죽음이 반록하는 달에 있으면 을에 모두 녹을 받는 것인데 이제 정갑선은 6월에 졸하였으므로 을에 녹을 받을 수는 없으나 반록대에 아직 체임하지 않았으니 녹을 모두 주어야 마땅하다 하였는데 신이 이를 듣고서도 아직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국장은 큰일이므로 쉽게 할 수는 없으니 다만 이달의 녹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묘를 만드는 정부 150을 관급하고 녹을 모두 주게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27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권전에게 관작을 제수하는 것에 대해 도승지 이계전과 논의하다. 내가 구씨에게 관작을 제수하고자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몇 품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본조의 고사 외에도 외가에 봉군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높은 관작을 제수할 수는 없으니 우선 육전에 실린 정일품의 아들은 정칠품을 제수한다는 예의에 의하여 돈영부 승을 제수하고서 차차로 높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당상관을 제수하고자 한다. 아니면 사품을 제수하여 하겠다. 고사를 상고하라 하니 이계전이 드디어 고사를 써서 아뢰기를 신이왕후의 외가로 한승기라는 가선 안산군으로 봉하였고 한금은 서운 판사로서 가선 안천군으로 제배하였고 한창수는 호군으로서 가선 안원군으로 제배하였는데 이 3인은 모두 공정대왕께서 즉위하고서 봉배한 것이며 한융전은 태종조의 검 사제부정으로 제수하였고 세종조의 조를 내려 자헌 지돈영부사로 제수하였습니다. 원경왕후의 외가로 민무군은 정사공신인데 가정총재로서 여강궁으로 봉하였고 민무질은 역시 정사공신인데 좌부승지로서 가정군 여성군으로 제배되고 민무휴는 봉정 예조의랑으로 가정 여원군으로 제배하고 민무해는 판통례 문사로서 가정 여산군으로 제배하였습니다. 전한 문제 때 두호의 오빠는 두 장군이고 동생은 두 광군인데 자가 소군이었습니다. 강후 관장군 등이 말하기를 우리 계례부치가 죽지 않으려면 목숨이 또한 이 두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사부를 고르지 않아서는 안되겠다 하고 곧 장자로서 절행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함께 거처하게 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장군과 소군이 퇴양의 군자가 되어 감히 부귀를 가지고 남에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붕하고 경제가 즉위하자 곧 두 왕국을 장무후로 봉하였고 두 장군이 먼저 죽으니 그 아들 두 팽조를 남피후로 봉하였습니다. 후한의 번갱은 세조의 외삼촌인데 번갱의 사람됨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두려워하고 조심성이 있어 구차히 출세하기를 고하지 않았는데 일찍이 그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부귀가 넘치고서 종신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영예와 권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천도는 넘치는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하니 전세의 외척들이 다 명백한 경계가 되거니와 몸을 보존하여 일생을 온전하게 함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건무 5년에 장나후로 봉해졌습니다. 신이 생각한데 전일 구시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일을 신에게 구문하니 신이 응대하기를 육전에 실린 일품의 아들에게 칠품을 제수한다는 법에 의하여 처음에는 정칠품 돈영부 승으로 제수하고서 차차로 올리소서 하였더니 성상께서 이르시기를 당상관을 제수하고자 한다. 아니면 사품 벼슬을 제수하겠으니 옛일을 상고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본조의 봉군을 상고하니 역대에 봉해진 자가 많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보건대 구시에게는 마침내 숭품을 제수하여 마땅하며 또 전에 대군의 사위로서도 처음으로 참상을 제수받은 자가 있는데 하물며 구시로서 참여의 벼슬에 제수되겠습니까? 신이 전에 아랫바는 그저 일품의 아들의 예예를 끌어들인 것이니 이는 신의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상관을 제수하는 것은 신의 마음에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외척의 집을 비록 역대가 봉후하였으나 고금에 있어서 마땅한 바가 서로 다르니 죄다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본조에서 봉군합니다. 그러나 이미 종실의 적장 및 공신 외에는 봉군할 수 없는 법을 이미 세웠으니 이 봉군은 끝내 행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본조의 외척으로서 봉군된 것을 후터 헤아려 보면 안상군은 전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고할 수 없으나 그 나머지는 다 전직이 있어서 차차로 높아진 것이고 전직이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높아진 것은 없습니다. 한융전만이 검부정으로서 갑자기 자헌에 올랐으나 이는 한융전이 늙어서 조정에 오래 벼슬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시는 젊음으로 차차 오르더라도 마땅히 높은 지를 오래 누릴 터인데 어찌 서둘러야 하겠습니까? 또 오래 눌리어 있던 끝이라 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당상관을 제배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또한 대간이 논청하여 맞이 않을 것이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저 인정이란 갑자기 귀해지고도 교만하지 않음이 없는데 두 군과 번괭이 능히 끝내 보존하여 헛의 이름을 남긴 것은 그 교만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조심하였던 까닭입니다. 지금의 구시로서는 30여 년을 참고 눌려 있었으므로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나 옛사람이 말하기를 지위는 교만을 기약할 수 없다 하였거니와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찌 교만한 마음을 일으킬 싹이 트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또한 구시에게 있어서의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신은 처음에 제수하는 벼슬을 6품 이상으로 하되 대신에게 의논하여 그 고비를 참작해서 제수하고 차차로 높여서 점차로 당상관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마음이 없고 대간에서도 논청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후구의 집은 다만 은혜로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며 권세를 빌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말에 따라 권세 있는 요직에 제수하지 말고 돈영부에 등용하여서 친친의 의리를 다하는 것이 또한 신이 바라는 바입니다. 성상께서 재결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구시는 국구 권전을 가리킵니다. 신의 왕후는 태조의 왕후 한씨고 공정대왕은 정종이며 원경왕후는 태종의 왕후 민씨고 퇴양은 물러가 겸손함이며 건무는 한세조 연호이고 숭품은 종일품의 딴 이름이고 두군은 장군과 소군을 말하며 친친은 친족을 친애합니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7월 27일 개한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생원 이맹겸의 부시를 불허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르기를 생원 이맹겸은 일찍이 옥조를 때리고 잠근 옥문을 마음대로 열었으며 제가 사는 고을의 수령을 능욕하였으나 다행히 은유를 입어 회령에 입거하였는데 이제 상언하여
과거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청컨대 부실을 허가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중실록 8권 문정 1년 7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장사를 보고 윤대를 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2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숙전도 호부사 선본 희천군사 어자연 사마현관 최저 강계평관 민효원이 사조원이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도는 방하 가장 기묘하니 비록 무사한 대를 당하였을지라도 더욱 무비를 엄하게 하여야 한다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2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관습도감에서 악공을 제수할 때 독주로서 가릴 것을 건의하다. 전에 전지에 이르기를 대상 이전에는 습악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 신악을 익혀 아는 악공이 몇몇 사람이 지나지 않고 구악도 여러에 익히지 않았으니 아마도 부묘한 뒤에는 신악 구악이 모두 보잘것없게 될 것입니다. 또 악공 제아직은 다만 사일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제수하므로 재주 없는 자도 수직합니다. 청컨대 악서에서 취지하는 예에 따라서 합주하지 말고 하나하나 독주하게 하여 그 중에서 능한 자를 가려서 제수하소서. 또 신구악의 가사를 능히 기억하는 여기도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역시 독조로 연습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부묘는 3년상을 마친 뒤 임금이 신주를 종묘에다 모시는 것이다. 문중실록 8권 문중 1년 7월 28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지성균관사 김종서가 본관의 훼손된 성전, 동무, 서무 등을 수집할 것을 청하다. 본관의 성전, 동무, 서무 및 동제, 서재는 모두 비가 새고 난관과 담장도 무너져 내려서 문묘의 채모에 빛이 없습니다. 더구나 성전은 큰 집이므로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이룩하기 어려우니 빨리 모두 수접하여야 하나 다만 요새 국가에 일이 많아서 아직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진관사 지붕을 덮고 남은 기와로서 본관의 헌 기와에 합하면 쓰기에 넉넉할 것이나 다만 절의 기와를 성전에 쓸 수는 없으니 청컨대 동서 요와로 기와를 구워서 고쳐 덮게 하소서. 또 성전의 나무는 신문이라 부르는데 지금 악기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실로 난잡하나 하니 역시 따로 3~4간을 지어서 악기를 간직하고 반수도 다 메워졌으니 아울러 파내게 하소서. 또 양현고는 오로지 양현을 위한 것인데 그 노비는 상위원에 속한 자가 참 많습니다. 태종조에 한 조그만 계집종이 어전에서 모셨는데 물으시기를 너는 어느 사의 종이냐 하니 대답하기 하여 아뢰기를 양현고의 종입니다 하니 성상께서 양현고의 노비를 내가 어찌 감히 부르겠느냐 하고 곧 내보냈습니다. 신은 양현고의 노비로서 상위원에 속한 자 중에서 기묘한 공장 외에 모두 본고로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가상히 여겨 이를 허락하였다. 동서요와는 동서변료이고 반수는 반궁, 성균관의 주위를 빙 둘러서 흐르던 물길이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28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사헌집이 박팽년이 사관이 영외에서 근무함을 미편함을 아뢰다. 옛적에는 사관이 모두 임금 곁에 있으면서 언동을 기록하였는데 지금은 영외에 있으므로 비바람이 치는 날에는 더욱 미편하니 청컨대 들어와 곁에 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바람 치는 날에는 들어와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는 날로 말하면 이미 성규가 있으니 다치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신은 조계에서 먼저 나가므로 그 뒤에 인호는 참여하여 듣지 못하니 서로 면대하여 자방하던 옛날의 본의와는 매우 틀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일을 참여해 듣지 못하겠는가 듣지 못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일 뿐일 것이다 하였다.
문정 실업 8급 문정 1년 7월 28일 갑자 7번째 기사. 오부 학당의 생도 한 사람이 공미를 한 대로 하다. 겸 성균 대사성 정인재가 아뢰기를 구례로는 오부 학당의 생도 한 사람이 공미가 한 되이었으나 집에서 먹지 않고서 유숙하면서 독서하는 자가 잠은 많았으나 근래는 한 대의 쌀을 줄여서 줌으로 먼 곳에서 와서 배우는 사람 중에는 혹 계옥의 고통으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들어있는데 가령 오부에서 상시로 공양하는 수량을 헤아려 보면 하루의 한 대씩을 더합하여도 한 해에 1,006일 뿐입니다. 첫건데 구례도로 공양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하루 공급이 한 사람이 한 대가 어찌 많겠는가. 예전들이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계옥은 옛날 초나라 때 뗄나무가 개수나무보다 비싸고 밥이 옥보다 귀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식생활의 어려움을 말한다. 문정시로 8권 문정 1년 7월 29일 얼측 첫 번째 기사. 요동 말의 매입과 공급에 관해 의정부와 의논하다. 의정부를 명소하여 의논하기를 요동의 말은 몸집이 건장하고 크므로 의주의 변방 백성 중에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자가 자문 많다 하니 국가에서 가서 좋은 말을 사와서 우리 땅에서 종자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변단 백성이 서로 매매하는 것은 우선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되 국가에서 사사로이 사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연산 바절 진무 허징이 관할 사람이 말을 파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장 80대에 충분당한 것은 바로 거울 삼을 만할 일입니다. 또 중국 수조로의 말은 거의 다 관마이므로 혹 이를 꾀하는 자가 파는 수가 있으나 따라서 그리하다가 하루아침에 드러나면 중국 황제가 반드시 우리가 변경과 사통하였다 하여 견책할 것이니 장차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통사가 요동에 왕래하면서 늘 채백을 싸우는데 이것만은 안 되는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중국이 바야흐로 방어에 힘쓰므로 말을 중하게 여기니 비록 구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에도 말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터인데 요동에 있는 좋은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 올의 토품의 등재에 관한 의논이 가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여야 좋겠는가 하니 주하이정 황부인이 대답하기를 지금의 공법은 매양 한 고을에서 북쪽 지방이 하숙이고 남쪽 지방이 상숙이면 그 중간 수를 취하여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논하지 않고서 다 중등으로 세를 거두니 백성의 욕망이 더욱 심합니다. 전에는 조전하는 조세가 겨우 1,000녀석이었는데 이제는 30,000녀석에 이르니 이는 어느 땅에서 나가기에 수를 곱한 것입니까? 신이 일찍이 듣건대 지난번에는 남방의 전품 경찰관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매긴 덩제를 종사가니 이것은 왜 흘렀느냐 힐책하고 순찰사가 또 이것은 왜 흘렀느냐고 위협하여 무책망이 수시로 이르니 어느 덩제는 알맞지 않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조령에 몰려서 낮고 습한 곳이더라도 다 상등으로 매기게 되니 형세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는 시를 지어서 비방하니 이를 듣고서는 그 고을에서 일할 수 없더라 합니다. 시는 금년에 우선 사면의 등재를 매기자는 의논에 따라서 이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니 모든 사람의 의논도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백성을 괴롭히기는 마찬가지다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사면을 가지고 연분을 매기면 전에 비하여 조금 정밀하니 백성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각 포에 붙어 사는 외인이 많고 날로 늘어 번쩍하니 혹시 사나운 자가 말썽을 일으키고 화를 꾸밀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경의 포편이 경솔하여 혹 이미 편출하고서 다시 사용하는 수가 있다. 경관이 같으면 오히려 논에서 바로잡을 수 있으나 외관으로 말하면 진실로 중도에 맞춰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무릇 소송하는 자가 5개를 고하기를 즐겨하여 심지어는 10번 고하기에 이르렀어도 그만두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사송이 날로 번거롭다.
두 번 고한 뒤에는 다시 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없는가 하였다. 모두가 말하기를 외인에 관해서는 세종교에 추세하여 수를 정하였거니와 이제 예조와 함께 구례를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포품에 관해서는 다시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거니와 이미 편출하고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그를 버리고서 다른 데에서 구하면 실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승에 관해서는 과연 5결이라면 10번을 구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치가 이미 직첩을 받았으니 이제 자손을 서용하고자 한다 하고서 본조의 외척인 한씨, 민씨 등 몇 사람이 제수를 받은 품질 및 전대 옛일을 두루 헤아리고 말하였다. 이제 심씨의 자손은 어느 전례를 본떠야 하며 어느 품질부터 시작하여야 하겠는가 하였다. 황부인과 우의정 남지 조화찬성 김종수는 심씨에게는 일찍이 병고가 있었으므로 한씨 민씨의 전례와 같이 논할 수는 없으니 우선 육전에 실린 일품의 자손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규례에 따라 칠파품으로 적당하게 제수하소서 하고 조화참찬 안승선 우참찬 허후는 참상과는 3대를 제수하는 것이 상례이니 적장손에게는 참상을 제수하고 중자에게는 참회를 제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외척으로 하여금 일의 실권을 맡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원군은 마땅히 존경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상례에 얽매여서 참회를 제수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5, 6품을 제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직질은 마땅히 갑자기 높아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점차로 높이 옮겨져야 자기에게도 편하고 남들의 마음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높이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하여야 하고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하여야 한다 하였거니와 먼저 의논들인 대로 칠품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종수가 말하기를 지금 칠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별쓸길을 열어줄 따름이니 칠품에서 비롯하여 한 해에 여러 번 높이 옮기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도승지 이계전에게 명하여 영의정에게 가게 하고 이어서 치사한 황희와 하연의 집에 가서 의논하게 하였다. 하연이 말하기를 그때 시문의 조회를 정하는 일을 마친 뒤에 이원과 유정형과 박은이 들어와서 대종 앞에 있었고 신도 지신사로서 곁에 있었는데 박은이 말하기를 중궁이 적막하니 어찌합니까? 하니 성상께서 내가 이미 안다 하시고 또 지신사는 주상을 모시고 돌아가라 하였으므로 그 뒤에 의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신이 아직 모릅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서 환관 최한이 와서 신을 보고 성상의 분부를 전하여 묻기를 너는 박공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기에 대답하기를 신은 박은의 말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성상께서 너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기에 대답하기를 이 일은 다 율문에 따라서 구처한 것이며 율문에는 동거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분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그 뒤에 일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 이제 상교에 이르기를 원군은 마땅히 존경하여야 할 것이다 하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선왕께서 이 일을 매우 정중하게 처리하였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높은 관직을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육전에 실려 있는 정일품의 아들에 대한 규례에 따라서 첫 벼슬은 정칠품을 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이에 앞선 의논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마땅히 존경하여야 하며 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반드시 등급에 얽매여야 하겠습니까? 돈영부의 벼슬을 제수하되 상품으로 비롯하여도 무방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하숙은 벼가 하등으로 읽고 상숙은 벼가 상등으로 읽음이고 조주는 지방에서 조세나 곡물을 배로 실어 경강에까지 나르던 일이고 연부는 그의 곡식의 흉풍에 따라서 9등급으로 세율을 나누던 것이고 심씨는 심온을 가리키고 원군은 임금의 외 삼촌이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7월 2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배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민간에서 고하지 말 것을 요시하다.
한길도 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상림원에서 아래기를 금년에는 보는의 배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천신 진상 및 대소 재앙에 일바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도내의 관가에 열매가 맺은 것이 있거든 적당히 갖추어서 바치되 억지로 민간에서 구하지 말라. 대제 이렇게 구하는 물건은 다 상공의 것이므로 만약에 기어이 얻으려고 하면 혹 민간에 분정하고서 분주히 추구하여 물가가 뛰어올라서 배 한 개의 값이 거의 2말에 이르고 간사한 관리가 연주를 따라 백성을 침략하므로 공용은 매우 적고 민폐는 적지 않으니 쉽게 얻을 수 없으면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8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였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8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감찰 이승윤의 고신을 빨리 석영토록 명하다. 사헌부 지평 문여량을 불러 전교하기를 감찰 이승윤의 고신을 어찌해 석영하지 않는가 하니 문여량이 대답하기를 이 양의 매부 안구와 이보정이 모두 감찰직에 임명되지 못하였고 안구의 아들 안주기와 사위 허인은 비록 감찰에 임명되었으나 고신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이승윤은 이 양의 아들이 아닙니까? 현재 이를 상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 영서도 병조 정랑에 임명되었으나 그 고신을 역시 석영하지 않고 있다가 특지가 있어 비로소 석영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영서의 고신은 선왕의 명령으로 석영한 것인데 이것이 비로소 한 예가 되었다. 너희들은 모르는 일이니 빨리 석영토록 하라 하였다. 상령은 헤아려 잘 생각함이며 특지는 임금이 특별히 내리는 명령 또는 임명이다. 문정실록 국원 문종 1년 8월 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친히 문선왕 공자 석전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문정실록 국원 문종 1년 8월 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평양성과 용강, 곽산의 성곽이 무너진 것을 각각 그 고울로 하여금 수축해야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평양성의 묻어진 곳은 본부의 군인들로 수축하게 하고 창고의 조성은 성천의 군인으로 부역하게 하며 용강 곽산의 성곽이 무너진 곳은 각각 그 고울로 하여금 수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8월 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친히 사직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8월 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무시로 군주를 동원하여 절도범을 체포케 하다. 임금이 비밀리 승정원에 의논하기를 듣건대 금음이나 초생의 밤이 어두울 때에 절도가 더욱 심하다 하니 평상시 행순하는 외에 따로 군주를 동원하여 불의에 서울 안과 성 밖을 수색하여 체포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승지들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만약 무시로 군주를 동원하여 체포하여 잡게 한다면 비록 잡지 못할지라도 도둑질하는 자가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윤허하고 드디어 도둑을 잡는 별순하는 법을 세웠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8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백관이 성들을 요하하는데 임금이 3년 상중이라 하여 나오지 아니하였다. 성들은 중국 황제의 탄생일이고 요하는 먼 지방에 사는 신하나 제후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나 황제가 있는 궁전을 멀리서 바라보고 드리는 하례이다. 망골 하례이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8월 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보령현감 김환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임무라 농사에 힘쓰게 하고 병조를 훈련시키는 데 불과할 따름이니 너가 가서 공경히 행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8월 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내의원에 명하여 발운산을 다리에 올리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문안을 내리는 임금이 말하기를 열이 심하고 눈이 약간 어두울 뿐이지 다른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국어문종 1년 8월 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통사 장자 학을 명나라에 보내어 포로가 되었던 중국 사람 장소장 등 32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냈다. 문정실록 국어문종 1년 8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총관 원교직이 선화자 영욱을 보내어 진향하였다. 영욱이 대궐에 나아가 쑥배하고 토물을 바치니 임금이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먹이었다. 선화자는 화상이며 쑥배는 삼가공손이 절합니다. 문정실록 국어문종 1년 8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강의 양창에 구임관 각각 1명씩을 임명하도록 청하다.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광흥창의 미국이 그 관원이 자주 최대됨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려 하지 않아서 부패와 손실을 가져와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청컨대 경강의 양창에는 구임관 각각 1명씩 임명하도록 하여 맡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강의 양창은 서울 숭례문 밖의 용산강과 서서문 밖의 서강에 있던 풍조창 광흥창이다. 전국의 세국을 거둬 모으던 곳이다. 구임관은 하나의 관직에 오래도록 근무하는 관원인데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직종은 구임관을 두었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8월 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 함길도의 조세내는 법을 이전대로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함길도 두 도는 그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도 연변 각 고을에 자축한 곡식이 적었기 때문에 각 도의 진년 이전에 미수된 환상을 그 자원에 따라 면주, 목면, 면화, 종이, 면자 등의 물품으로 대납하게 하되 한결같이 시가에 따라서 거두어 들인 다음 경상도, 강원도, 경기, 좌도는 회령, 종성, 경원, 온성, 경흥 등의 고을에 붙이고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경기, 우도, 개성부는 무창, 여영, 강계, 자성, 이산, 벽동, 창성, 의주 등의 고을에 붙여서 매년 1년 100여 진바리를 수송하게 하였다가 풍년이 드는 해는 다시 백성들의 편의에 따라서 미국으로 바꿔 납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건자에 그 수송하던 것을 배하니 포화와 잔물은 화매로 거의 탕진됩니다. 청컨대 다시 위의 항목의 일들을 각도 회계에 포화와 잔물을 내게 하여 금년 8월에까지 기한하여 그 도의 역성, 교육, 법률로 하여금 전례대로 암령하여 전역의 방법으로 들여보내되 각각 그 도의 초면지에서 교부한 뒤에 함길도는 회령, 종성, 경성, 온성, 경흥, 부령에 평안도는 무창, 여연, 우예, 자성, 강계, 위연, 이산, 벽동, 창성, 삭주, 정령, 의주 등 관서에 모름지기 9월 안에 당도하도록 적절히 나누어 보내어 회계하여 시행하고 그 수령들은 각각 시가에 따라서 관민이 서로 편리하도록 미국을 받고 그 숫자를 일일이 써서 감사에게 보고하여 이듬해 3월 내에 개문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병진년은 1436년 세종 18년이다. 포화는 화폐로 사용되는 배이다. 화매는 서로 팔고 사는 것이고 암령은 물건을 호송함이며 전역은 역에서 역을 전함이며 초면지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고 항식은 항상 따라야 할 법칙이다.